윤석열의 이제 왼팔이라고 하는 그 박찬호,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송사면, 이렇게 두 사람이 제주지검장으로 가서 당시 제주도에서 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성열 씨를 차례로 기소를 해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이제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상고기각,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신숙희 대법관이 또 나오네요. 아, 그러네, 진짜. 얼마 전에 봤던.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저분이. 자, 그리고 판결 1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 냉동 홍고추 사건 1심 판결문 주문을 보면 이성열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검찰 공소장을 한번 통해서 실제로 무슨 범죄가 있었는지, 이성열 씨를 어떻게 엮어넣는지를 한번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검찰 범죄 사실은 이제 2013년서부터 15년 사이에 그 15억 상당의 냉동 홍고추를 이성열 대표가 횡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범죄 사실 흐름도를 보게 되면 태경동선이 저기 농심 자회사죠. 그러니까 이성열 피고인이 이성열 씨가 이제 워낙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 농산물을 수입해 오면 세관원들이 계속 엑스레이를 모든 컨테이너마다 들이대고 그러니까 제때 그 납품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대기업의 신용장을 빌려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해오면 조금 세관원들이 덜 괴롭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농심 태경에다가 을 통해서 수입을 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심 태경에서 이제 신용장을 개설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냉동 홍고추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냉동 홍고추 들어와서 보세 창고에 보관을 하죠. 그리고 그 그러면 태경농산하고 이제 그 중간에 다리를 놨던 이제 남성유통이라고 하는 곳에 이성열 피고인이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남성유통이 그 수입 대금을 이제 태경농산한테 지급하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래를 생각하고 이성열 피고인은 돈을 지급을 해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돈만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냉동 홍고추는 이성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검찰은 이 냉동 홍고추를 이성열이 받아가지고 수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무단 반출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횡령한 적이 없는데 돈만 뺏기고 그런 얘기죠. 실제로 없죠. 저 냉동 고추가 수입이 된 실적 자체가 지금 이성열 씨가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되지도 않았던 저 냉동 홍고추를 이성열 대표가 횡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사건을 너무나 황당한 사건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 아까 저기 보좌관님이 CCTV 말씀하셨잖아요. 이성열 대표 창고에도 CCTV가 16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세관에서 365일 24시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성열 대표가 무단 반출을 했다면 5분 거리에 있잖아요, 세관이. 그러면은 CCTV부터 확보하고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CCTV 확보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저게 어떻게 사건이 이제 조작이 되는지를 하나 보는데요. 이성열 피고인의 이제 변론은 말 그대로 도대체 내가 그 냉동 홍고추를 이제 횡령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냉동 홍고추가 언제 어느 장소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걸 다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걸 무시하고 이성열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심 태경을 통해서 들여온 10억 상당의 냉동 홍고추를 전부 이미 처분해서 횡령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이성열 씨가 이제는 입장에서는 저 냉동 홍고추를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확인된 결과 저게 수입 실적이 지금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농심 태경에 사왔다고 하는데 농심 태경에 사온 흔적은 없고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사서 보내준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농심 태경에 신용장으로
고추를 사서 보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농심 태경 신용장으로는 한 적이 없고 슈퍼마린 신용장을 이용해서 고추를 사서 보낸 적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냉동 홍고추 횡령건으로 이제 그 잡아놓는 것도 모자라서 2017년도에는 김건희의 고모부 장진호가 다시 또 생강 사건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강 사건으로 또 관계기관에서 불러서 이제 조사를 받던 와중에 저렇게 저 문자를 보내와요. 장진호, 이성열 네가 바지사장 세워서 푸른 건강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또 생강을 들여와가지고 이걸 다 임의로 또 저렇게 반출해가지고 횡령했지라고 저 문자를 쫙 보낸 거예요. 조사받던 와중에 저 문자를 받은 거 머리가 쭈뼛었겠죠. 저 어디서 저런 내용을 지금 들고 와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나 했는데 저 문자 내용이 그대로 검찰의 공소장으로. 그렇죠. 범죄 사실로. 장진호 문자와 그대로 공소장에 박힙니다. 저렇게. 그래서 다시 2차로 기소돼요. 2차 기소했던 사람이 아까 봤던 박찬호. 윤석열의 왼팔이라는 박찬호가 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 때부터 좀 알았을 것 같아요. 이성열 대표가 장진호라는 사람의 실체를. 아니 장진호라는 실체를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표 안 내고 그냥. 근데 알았으면은 윤석열한테 그 사건이 배당된다고 했을 때 좋아했겠습니까? 처음서부터 알았다면. 그래도 또 그건 그거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검사니까. 그러니까는 뭐 뒷배라든지 이런 건 잘 몰랐겠죠.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1차에 이어서 이제 2차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자, 중요한 건 검찰이 이성열 씨의 횡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입증 자료, 농심 태경이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그 냉동 홍고추를 들여왔다.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들여온 고추가 있어야 횡령 범죄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이 제시한 냉동 홍고추 수입 자료인데, 여기 보면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신용장 번호가 있고 옆에 선화증권. 저게 뭐 BL 번호라고 얘기하죠. 앞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선사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뭐 숫자는 이제 뭐 물품 번호 관련된 걸 텐데. 그렇죠. 저걸 이제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기 봐라.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수입이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건 저 15개 선화증권이 다 위조된 의심이 보입니다. 자. 검찰이 15개 그 제시한 수입 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선화증권 내용을 관세청에다가 보이면서 저걸 확인을 부탁을 했죠. 저거는 우리 박 부장님께서 하신 아시죠? 거죠. 그랬는데 관세청에서 이제 그 보내온 15개 선화증권 수입 화물 통관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수입 화주가 누군지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저걸 농심 태경에서 들여왔다고 얘기하는데 수입 화주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빈칸이고.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저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비어서 이제 온 거였지만 그 소위 이 BL 번호라고 하는 거는 각 화물의 주민번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게 농심 태경이라고는 적어서 보내진 않은 것이죠. 그리고 수입 그 15개 선화증권 중에 두 군데는 통과가 안 됐거든요. 통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세는 냈다고 또 보고가 옵니다. 15건 모두 관세를 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제 수입이 됐으면 검역이 됐는지. 선사는 확인 불가하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왜 같은 화물에 대해서 관세청, 식약처, 농림부에다가 같은 화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무엇이 수입화주가 누군지 이 같은 자료를 다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세 군데에서 같은 화물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목적이 있어요. 관세청은 세금 매기려고 이걸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식약처는 여기 이 들여온 농산물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고 농림부는 해충이라든가 우리 토양에 잘못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화물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기관이 다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관세청은 하나를 조작할 수 있지만 식약처까지 조작하거나 농림부까지 조작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개 기관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각자 다 보냈고 답변이 오는 것은 이렇게 좀 다르게 왔다는 거죠. 각각 다르게. 예, 각각 다르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청에서는 수입됐지만 두 개는 통관이 안 됐다라고 왔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없다고 이때 당시에 없다고 왔었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는 또 농림부에서 온 거는 여기는 없는데 어쨌든 농림부에서도 다른 답변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는 또 다 냈고. 그 관세는 다 냈다라고 나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관세청 자료는 살아 있는데 식약처나 뭐 다른 농림부라고 했나요? 거기는 지금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일치해야지 정상이잖아요. 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관세청 자료에도 앞에 보면은 이제 15개 그 BL 번호 가운데서 2개는 통관을 안 했다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뒤에 서울세관은 15개 다 통관이 돼서 정상 관세를 냈다. 부과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에서 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은행 누가 이 은행에 냈는지 그걸 좀 밝혀달라. 그랬더니 뭐 5년이 지나서 없다. 네. 자료가 없다. 네. 야, 참. 네. 없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사실 은행에서 5년 정도면은 뭐 충분히 그 은행에서 10년도 10년까지도 있고 그 후에는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료를. 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그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그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검찰이 제시한 정상적으로 수입됐다고 제시했었던 저 신용장 번호하고 이 선화증권 번호, 그게 지금 관세청 다르고 식약처 다르고 또 식물검역소 또 다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부분들은 입증할 수도 없다. 그럼 저게 입증이 된 겁니까? 입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는 무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1심서부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슨 근거로, 뭔 근거로 정상적으로 농산물 정상적으로 수입이 됐고 저걸 이성열 대표가 횡령했다고 판단했는지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횡령하려면 횡령했었던 그 대상 이 농산물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걸 입증해야 돼. 그 수입된 사실조차를 입증을 못 해놓고 왜 어떻게 사람을 횡령했다라고 하냐. 저건 생사람을 잡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관세청은 정부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서류상으로 물건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그게 조작이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검찰은 그거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이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성열 씨가 검찰과 관세청을 상대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었다. 네.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제가 했던 방법, 그러니까 관세청 말고 식약처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다른 기관에도 자료를 왜 요청해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몰랐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저런 그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진 저 공소장 그리고 저런 기소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들이고 그 윤석열의 처가가 지금 썬라이즈를 비호하고 있고 저 이성열 씨는 그 썬라이즈의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 전 누가 보더라도 저 엉터리 보복 기소로 그렇죠. 보는 것이 맞죠. 저건 국가의 권력의 좀 폭력적 행사거든요. 근데 저걸 그대로 정당한 기소로 보고 저 이성열 씨를 아직도 악마화하고 있고 네. 범죄자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주진보진영내에 있어요. 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을지가 네.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희들은 김혜섭 씨가 혹시 배후에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수상합니다. 이성열 씨가 지금 내용을 좀 알고 있다면은 이성열 씨가 왜 현재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를 잘 알 텐데 범죄 사실을 엉뚱한 걸 얘기를 해요.
네, 결과적으로 그 이성열 씨가 저렇게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기초로 해서 그 어떻게 그 판결을 받기까지 그 검찰의 기소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지도 않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범죄자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김건희 씨 또 김혜섭 씨 그들의 입장을 그냥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엉뚱하게 뭐 이 자기 목소리로 가지고 제보자를 위장해서 뭐 이 사안을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 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원인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대한민국의 주술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들의 시선을 주술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술이 문제가 아니죠. 민주주의 헌정 파괴하고 국헌문란시킨 그 범죄자들을 잡는 데 더 집중해야 되죠. 네. 주술만 한국 주술이 일본 주술한테 이겨서 비상계엄 해제됐다는 게 말이 다 됩니까? 그게. 네. 자, 일단 뭐 이렇게 이성열 씨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쪽에서 이렇게 악마화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을 2016년부터 맡아서 1년 동안 수사했었던 수사관은 이성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열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인 아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제보 때문에 이 바닥에서 더 이상 농산물 수입업을 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무역업자들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농산물 수입업계가 큰 것 같죠? 아닙니다. 다들 압니다. 이성열 씨 앞으로 절대 농산물 무역 못합니다. 평택항에서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예 무역업은 못해요. 박재성 계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재성 계장이 죽고 나서 느낀 것이지만 당시 평택항에서 합리적이었던 박재성이 죽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재성 계장이 죽고 나서 세관원들 사이에서는 이성열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박재성은 이성열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열은 박재성을 비리 혐의자로 몰았습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업할 수 있나? 이성열 씨 때문에 상당히 고달팠습니다. 내가 이성열 씨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아마 박재성 님도 엄청 시달리셨을 겁니다. 굉장히 확증편향적입니다. 하지만 이성열 씨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열 씨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2024년 9월달에 이제 수감됐으니까 한 10개월 남짓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성열 씨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재심을 위해서는 거꾸로 지금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 농심 태경을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심 태경은 자기가 수입해온 냉동 홍고추를 이성열 씨가 그 무단으로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해서 지금 유죄가 난 건데 이성열 씨 입장에서는 거꾸로 농심 태경 쪽에서 그 내 돈 16억을 가져가지고 결국 돈만 가져가고 결국 농산물을 나한테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농산물도 가져가고 농산물도 가져가고 예. 그래서 결국 16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농심 태경 그리고 농심 태경과 자신하고의 다리를 났었던 남성물산을 상대로 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안타깝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뭐냐? 쟁점이 똑같은데 형사에서 이미 대법까지 가서 당신 지지 않았냐? 1심 판결이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나 지금 억울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이 항소가 이제 소가가 이게 16억이기 때문에 인지대가 무려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 800만 원의 인지대를 내지 않게 되면 결국 이 항소가 사실상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항소가 바로 이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딱한 사정에 좀 있어서 일단 최소한 우리가
민사소송 항소심은 열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취재를 통해서 수집됐던 이런 증거를 가지고 결국은 이 농심태경에서 냉동 홍고추를 들여오지 않았다. 들여온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하면 민사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면 거꾸로 그걸 기초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민사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인지대부터 내야 됩니다. 이달 말까지 법원에서 이달 말까지 인지대 800만 원을 내라고 지금 보정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우선적으로 이 이성열 씨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인지대를 좀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액은 일단 800만 원입니다. 네. 자, 그 문의 전화번호는 010-5069-7049 7040 5069-7040이고요. 은행 계좌는 기업은행 449-019-436-04-011 한영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이 바로 한영숙 제휴그룹 대표님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인지대를 납부해서 이제 항소심이 재개가 되면 저희는 추정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농심태경과 그 남성물산 그 수입하지도 않은 냉동 홍고추를 지금 수입했다고 이성열 대표가 뒤집어 씌워서 횡령죄로 오게 가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형사 고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소심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할 거고요. 그동안의 형사 사건은 전부 문재인 정부 때 다 윤석열 또에 걸쳐서 다 이제 그 진정이 묻혔지만은 이제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성열 대표가 억울한 이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진실을 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 보이고 새로운 재기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은 소액이나마 우선 인지대만이라도 좀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지대가 무려 800만 원이 되는군요. 네. 자, 오늘 사실 그 방송을 오늘 이 선라이즈 가지고 자꾸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오히려 이성열 이 공익 제보자 이성열 씨를 악마화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방송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또 한영숙 대표로부터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매우 딱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오늘 그 박현숙 보좌관님도 오늘 용기를 내서 같이 오늘 방송에 참여해서 사실 이 과정을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 진실에 접근하신 분은 아마 이성열 대표 다음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박현숙 보좌관님 진짜 거의 뭐 이 선라이즈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뭐 이제 가장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많은 보고서들을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박사급입니다. 선라이즈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실을 향해서 규명하는 데 있어서 박현숙 우리 보좌관님도 더 큰 기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번 사건은 이 권력층 유착의 민낯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직사회의 부패가 어디까지 지금 뻗쳐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그 처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면 언제든지 부패를 드러내려고 하는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숨게 됩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성열 씨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고, 또 이게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